혹시 비타민 D 주사 맞고 계신가요? 한 번에 15만 원씩 내고도 여전히 아프신가요? 햇빛 받으려고 매일 걸어도 효과가 없어 답답하셨나요? 저도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연구한 사실입니다. 조금 충격적일 수 있지만 꼭 아셔야 하는 사실입니다. 2019년 겨울 대전의 68세 최영자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3년간 비타민 D 주사를 맞았지만 결과는 악화였습니다. 병원비만 수백만 원이 들었는데 골밀도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정말 속상한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단 하나의 영양소를 추가한 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비타민 K2, MK7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골밀도가 젊은 시절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계단을 가볍게 오르셨습니다. 저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영양생화학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뼈 건강을 연구했습니다. 그 경험 끝에 발견한 뼈 건강의 비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신다면 평생 돈만 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신다면 뼈 나이가 10년 이상 젊어질 수 있습니다. 비싼 주사나 무의미한 햇빛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더욱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상식이 평생의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비타민 D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지. 둘째, 뼈와 혈관을 함께 지켜주는 숨은 영양소는 무엇인지. 셋째, 3개월 만에 변화를 만드는 구체적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알게 되시면 뼈 건강에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가족과 본인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진통제를 드셔도 소용없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 매달 병원에 다니셔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분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타민 D와 뼈 건강의 관계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거쳐 하버드에서 영양생화학을 공부했습니다. 30년 동안 연구와 임상 경험을 이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비타민 D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2017년 부산의 70세 이정희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년간 비타민 D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도 정상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뼈 통증은 심해지고 골밀도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칼슘이 뼈가 아니라 혈관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심장병 위험까지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K2와 마그네슘을 함께 드시고 6개월 뒤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관 석회화 수치가 낮아지고 뼈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활력이 돌아와 다시 산책을 즐기게 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2018년 인천의 72세 박영수님은 매일 비타민 D 영양제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약해져서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검사해 보니 마그네슘이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비타민 D는 몸속에 가득했지만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동차에 기름은 있지만 시동이 꺼진 상황이었습니다.
마그네슘을 보충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8주 만에 허리 통증이 줄고 다시 등산을 다니셨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모두 공통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타민 D만으로는 뼈를 지킬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비타민 D, 마그네슘과 비타민 K2가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경험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70세 김순옥 어르신은 손자와 놀다가 무릎이 아파 주저앉으셨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같이 놀자라고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속상함 때문에 눈물이 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고 영양 균형을 맞춘 뒤 변화가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손자와 공원에서 축구를 하며 크게 웃으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과장이 아닙니다. 과학적 연구와 실제 경험이 뒷받침된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말씀드릴 핵심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에는 비타민 D만 필요하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제가 연구와 진료를 통해 발견한 핵심은 세 가지 영양소의 팀워크였습니다. 바로 비타민 D,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몸에 들여오는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이 없으면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은 마치 자동차의 시동을 거는 열쇠와 같습니다. 비타민 D가 제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타민 K2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을 합니다. 칼슘이 몸에 들어오면 그 칼슘을 정확히 뼈로 데려갑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올바른 길을 안내합니다. 비타민 K2가 부족하면 칼슘은 혈관에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칼슘만 많이 먹는 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칼슘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칼슘이 많아도 뼈는 약해지고 혈관은 굳어지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MK7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K2가 중요합니다. MK7은 체내에서 무려 3일 이상 머뭅니다. 반면 MK4는 고작 1시간 정도만 작용합니다. 같은 비타민 K2라도 효과와 지속 시간이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발효식품에서 얻을 수 있는 MK7이 주목받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나토에는 MK7이 풍부합니다. 우리나라의 청국장에도 상당량이 들어 있습니다. 김치와 치즈에도 소량이 있지만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마그네슘 역시 간과하기 쉽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콩과 견과류, 시금치 등에 풍부합니다. 하지만 우리 식단만으로는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80% 이상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흡수율까지 떨어져 더 심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뼈는 단단해집니다. 비타민 D가 칼슘을 끌어오고 마그네슘이 작동시킵니다. 비타민 K2가 그 칼슘을 뼈로 안내합니다. 마치 완벽한 축구팀이 호흡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세 가지를 함께 챙기라고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영양제를 더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음식, 햇빛, 생활 습관까지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아무리 돈을 써도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비타민 D만 드셨다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뼈와 혈관을 동시에 지키는 비밀은 세 가지의 조화에 있습니다. 이 조화를 실천하신다면 삶의 질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영양소는 단순한 보충제가 아닙니다. 몸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아셔야 합니다. 이 단백질은 칼슘을 뼈에 붙여주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K2가 없으면 이 단백질은 잠든 상태로 남습니다. 칼슘은 몸속에 있지만 뼈에 달라붙지 못합니다. 비타민 K2가 들어오면 오스테오칼신이 깨어나 칼슘을 뼈로 이끕니다. 또 다른 단백질 매트릭스 GLA도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혈관에 쌓인 칼슘을 치워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이 역시 비타민 K2가 있어야만 활성화됩니다. 부족하다면 칼슘은 혈관에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마그네슘도 빠질 수 없습니다. 비타민 D가 몸에 들어오면 마그네슘이 이를 활성형으로 바꿉니다. 활성형이 되어야 칼슘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비타민 D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무리 비타민 D 수치가 높아도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네덜란드에서 10년간 4천여 명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비타민 K2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골밀도 역시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일본 연구에서도 나토를 꾸준히 먹는 지역은 골절률이 크게 낮았습니다. 반면 발효식품을 거의 먹지 않는 지역은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 차이는 식습관과 영양 균형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인의 현실은 매우 심각합니다. 비타민 D 부족자가 80% 이상입니다. 마그네슘 부족은 85%에 달합니다. 비타민 K2는 대부분 섭취조차 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모두 부족한 경우가 90%를 넘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골다공증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계절적 요인도 큽니다. 겨울철 일조량이 부족하고 미세먼지로 자외선이 차단됩니다. 식습관도 문제입니다. 국물 위주의 식사와 나물 위주의 반찬으로는 마그네슘이 부족합니다. 치즈나 발효식품 같은 K2 식품도 적게 먹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겹쳐 결핍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만 보충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챙겨야 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결론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뼈와 혈관을 동시에 지키려면 균형이 답이라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든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변화는 식습관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실천하느냐입니다. 아침에는 발효식품과 견과류를 드시길 권합니다. 청국장 한 숟가락과 아몬드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김치 한 접시를 더하면 비타민 K2 섭취가 늘어납니다. 점심에는 비타민 D를 챙기셔야 합니다. 햇빛을 20분 이상 받으며 산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겨울철이라면 보충제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름진 생선이나 달걀을 식단에 넣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에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챙기시면 됩니다. 멸치볶음이나 두부, 치즈 같은 음식이 적합합니다. 아침에는 비타민 K2와 마그네슘, 점심에는 비타민 D, 저녁에는 칼슘. 이 배치를 지키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섭취 시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동시에 먹으면 흡수가 방해됩니다.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마그네슘, 저녁에 칼슘을 드시면 좋습니다. 칼슘 2에 마그네슘 1의 비율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칼슘을 1000mg 드셨다면 마그네슘은 500mg이 필요합니다. 이 균형이 맞아야 뼈와 근육이 함께 건강해집니다. 계절별 전략도 필요합니다. 봄과 여름에는 햇빛이 충분하므로 발효식품과 마그네슘에 집중하세요. 가을과 겨울에는 햇빛이 부족하므로 비타민 D 보충제를 챙기셔야 합니다. 연령과 생활 방식에 따라 접근도 달라집니다. 직장인은 점심 산책 시간에 햇빛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주부는 요리에 참깨나 들깨를 활용해 마그네슘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은 소화가 잘 되는 두부나 멸치를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간식으로 다크 초콜릿이나 호두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맛있게 드시면서 마그네슘을 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효식품 섭취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나토나 청국장은 냄새 때문에 간혹 힘드실 수 있습니다. 김치와 함께 드시거나 마늘과 참기름을 곁들이면 훨씬 먹기 쉽습니다. 꾸준히 드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드신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 3개월은 지속해야 뼈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74세 장현수 어르신은 아내와 함께 산책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허리 통증 때문에 늘 중간에 멈춰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그네슘과 비타민 K2를 함께 챙기신 뒤 4개월 후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분은 5km를 함께 걸을 수 있었고 예전처럼 웃으셨습니다. 아내분은 이제 같이 걸을 수 있어 행복하다라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이처럼 가족과 함께 실천하면 동기부여도 커집니다. 저도 20년 넘게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뼈 나이는 4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만으로는 뼈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K2가 함께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뼈와 혈관이 동시에 지켜집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줄고 계단 오르기가 쉬워집니다. 3개월이 지나면 골밀도 검사에서 확연한 차이가 보입니다. 6개월 후에는 뼈와 혈관이 모두 젊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사례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소 3개월은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몸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는 발효식품과 견과류, 점심에는 햇빛과 비타민 D, 저녁에는 칼슘. 이 순서를 지키면 균형이 맞춰집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65세지만 여전히 활발히 활동합니다. 손자들과 뛰어놀고 매주 산에도 오릅니다. 이건 특별한 약 덕분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60세든 80세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3개월 뒤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단 일주일만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일주일 후 몸이 스스로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다리에 쥐가 줄고 숙면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을 계속 이어가게 만듭니다.
한 어르신의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명자 어르신은 계단을 오르지 못해 늘 엘리베이터만 타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 실천 후 계단을 오르며 이웃에게 칭찬을 들으셨습니다. 정말 젊어지셨네요. 라는 말에 큰 자신감을 얻으셨습니다. 건강이 단순히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과 연결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습관을 시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경험을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희망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노후를 꿈꾸고 싶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차가 있습니다. 영양제를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